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중국 갑조리그 7라운드 시작합니다. 박정상 구단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7라운드에 6라운드 때와 마찬가지로 7명의 선수가 오더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신진서 선수가 오더에서 제외가 됐고요. 신민준 선수가 새롭게 들어와 있네요. 네, 지난 라운드에서 한국 선수들이 조금 부진했죠. 한국의 네. 탑3라고 할 수 있는 박정환, 신진서, 김지석 선수는 승리를 가져갔지만 다른 선수들이 패하면서 3승 4패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라운드에서는 정말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더욱더 중요한 승부들이 많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 이번 7라운드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승리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선수들 어떤 성적 올리고 있을까요? 성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선수 성적이 21승 22패입니다. 앞서 이 성적은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전체 선수들을 보면 약간 부진에 빠져 있는 선수와 그리고 한 중간 정도 하고 있는 선수는 있고 신진서 선수만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진서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은 약간 부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집중해서 좋은 성적으로 회복을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국은 신진서 선수와 셰커 선수의 대결, 그리고 박정환 선수와 판팅이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이 두 대국의 관전 포인트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네, 신민준 선수와 셰커 선수의 대결은 신민준 선수가 일단 지금까지 상대 전적에서는 이전 2승으로 앞서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국제 기전에서 중국 선수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대결은 일단 신민준 선수의 그 좋은 컨디션이 그대로 바둑판에 녹아나느냐 이런 게 중요할 테고 또한 그 박정환 선수와 이제 판팅이 선수의 대결을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이 두 선수의 대결은 박정환 선수가 굉장히 지금까지 좀 고전을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뭐 네. 등심의 결승에서도 패했고 하지만 최근에 박정환 선수 컨디션을 회복하는 중이고 판팅이 선수가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유리한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은 두 대결 모두 저는 개인적으로 한 6대4 정도 우세의 대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먼저 신민준 선수와 셰커 선수의 주정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셰커 선수 주장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셰커 선수가 3승 3패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모두 일반전 출전이었거든요. 네, 지금 3연승 후 3연패, 2승 후 3연패에 빠졌다가 이제 지난 라운드에서 김명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셰커 선수는 굉장히 어린 선수이고 2000년생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한국에 유학을 왔던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유학 생활은 어느 정도 했을까요? 뭐 그렇게 짧게 있진 않았고요. 서울에 있는 도장에서 네. 오랫동안 바둑 공부를 하고 돌아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말은 잘 할 줄 모릅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중국 갑조리그에 뛰고 있는 판인 선수도 이 한국 유학 생활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판인 선수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셰커 선수는 유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 선수와 만나면 좀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군요. 아예 말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아, 정말 바둑 공부만 열심히 했나 봐요. 네. 자, 신민준 선수는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주장전 출전이었고요. 셰커 선수는 모두 일반전 출전이었는데 처음으로 주장전에 출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민준 선수가 주장전에 나올 것을 알고 좀 오더를 배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을 보면 신민준 선수가 2대 0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네. 뭐 꼭 그렇게까지 느껴지진 않는 그런 오더이고요. 뭐 셰커 선수 본인이 원했을지 아니면 팀의 감독이 선택을 했을지 그것은 뭐 저희들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두 선수의 대결은 굉장히 젊은 선수들의 대결이니만큼 또 전투적 성향의 두 선수의 대결이니만큼 이 매치업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두 번의 만남이 있었고요. 2017년, 18년에 대국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첫 대국은 갑조리그에서 만났었고요. 2018년 마지막 대국은 글로비스배에서 만났었습니다. 모두 신민준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난 6라운드에서도 계속 등장했던 저 3-3 진행. 저희가 보았던 대국에서는 모두 이 장면에서 흙이 날일자로 두었는데 셰커 선수는 가만히 아주 단단하게 늘어두었습니다. 네, 좀 전의 상황에서 여기를 느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질자를 갔었고요. 그리고 치받고 막을 때 이렇게 젖히는 진행이었는데 실전은 조금 달라진 진행입니다. 이렇게 흙이 늘었을 때에는 백이 가만히 날일자를 갈 수도 있고 또는 실전처럼 이렇게 한 칸을 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칸을 띄었을 때에는 이 축관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흙이 축머리를 썼을 때 다음에 흙의 노림이 이쪽을 끊고 이쪽을 끊어서 이렇게 잡겠다는 거거든요. 또 보통 때이르게 백이 이쪽 마늘모로 지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럼 지금 걸친 수가 축머리인데 당장 지킬 이유는 없는 건가요? 당장 지킬 수 있죠. 당장 지키는 수가 유력합니다. 아, 바로 지키는군요. 이렇게 상대방이 축머리를 써왔을 때 꼭 이런 형태가 아니라 뭐 배석만 다루고 이제 다른 형태에서도 축과 연관이 있어서 축머리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아예 지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축머리를 사용한 쪽에서 이 그 근처 방면으로 둬서 계속 이 축머리를 조금 보강하는 게 나은 건지 그건 약간 수익기가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방법이 아마 여기가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협공을 가하면서 이쪽도 두면서 네. 이제 축머리도 방비하는 것을 겸하는 그런 진행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배석에서는 이런 수법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받는 것이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축과 네.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수 자체가 한 수의 가치가 있고 축과 관계없이 흙이 여기를 밀어서 늘 때 여기를 나와서 끊고 백돌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네. 이을 때 이렇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진행시키는 것도 뭐 축과 상관없이 항상 흙이 사용할 수 있는 수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비할 겸 그리고 축머리도 방비할 겸 지키는 수 자체가 한 수 가치는 충분합니다. 자, 양걸침을 해오고 정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양쪽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백은 어느 쪽으로 붙여도 마찬가지로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쪽으로 붙인 것도 축관계를 좀 염두에 두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양걸침을 당했을 때 벌어지는 정석이 딱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이렇게 붙였을 때 안쪽으로 맞고 나서 있거나 혹은 여기를 붙여서 이제 변화를 하는 방법. 그리고 축이 유리하다면 여기를 붙일 때 반대쪽을 끊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축이 유리하면 이쪽 끊는 수가 더 많이 사용이 되고요. 지금은 실전처럼 붙이는 것과 이쪽 붙이는 것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끊었을 때 지금의 형태는 축이 불리하고요. 실전의 형태는 축이 유리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붙이고 끊고 뭐 그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진행입니다. 네. 요즘은 3-3 침입하는 정석은 거의 사라진 건가요? 여기 이 침입이요. 장면에서요. 네. 그 흙이 붙인 수로 침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정석은 인공지능 시대 이전에도 좀 흙이 안 좋다고 알려져 있었고요.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는 정말 사용이 잘 안 되는 정석입니다. 네. 오히려 이제 백이 이런 데 돌이 있을 때 그럴 때는 간혹 사용이 됩니다. 네. 애초에 그냥 백돌이 화점에 있을 때 흙이 여기를 걸치고 백이 협공을 했을 때 그때 여기를 둔다면 실전처럼 진행이 됐을 때 흙이 붙인 수로 3-3을 들어가고 막을 때 여기를 두고 이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이 수가 한 수의 가치보다는 조금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간혹 사용이 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3-3 들어가는 수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백은 뒤쪽으로 막아갈 수도 있고 실전처럼 끊어갈 수도 있고 선택권이 많이 있는 거죠?
축이 유리할 때는 끊어가는 수를 좀 더 선호합니다. 아, 지금 실전처럼 백이 축이 유리하다면 네. 이쪽을 끊고 이을 때 한 점을 잡고 여기를 넘어가면 이렇게 따내는 것까지가 정석과도 같은 그런 진행인데요. 근데 지금 귀가 원래 백이 먼저 선점한 귀인데요. 지금 흑의 귀로 바뀌었어요. 흑의 실리도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뭐 어느 쪽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 나타난 정석이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극 초반에 나와서 주변 배석이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인공지능의 평가는 아주 약간이라도 백 쪽이 좋은 정석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흑은 실리, 백은 두 텀을 차지를 하면서 일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자체로 충머리가 백이 유리하기 때문에 흑 한 점은 잡혀 있는데요. 꼭 이렇게 따내는 보강이 필요할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다르게 받으러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보통은 역시 따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장 나갔을 때는 축이 유리하지만 예를 들면 흑이 이런 데를 밀어갔을 때 백이 받으면 젖히고 늘면 이미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쭉 타고 나가면 아 이것도 안 되는군요. 아 이것도 안 된다면 손 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여기를 단수를 치면 축이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따내는 수 자체가 이상하진 않을 것 같고요. 축머리를 방비하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 두더라도 네. 한 수의 가치는 있습니다. 아. 신민준 선수는 발빠른 선택을 했습니다. 아직 안형이 없는 흑 석점 쪽으로 다가간다면 흑돌도 약하기 때문에 충머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일까요? 일단 당장에 눈에 보이는 축머리가 없어서 손을 뺐고요. 또 신민준 선수의 타이트한 기풍으로도 저수가 좀 어울리는 감은 있습니다. 네. 백도 한 점을 따내고 흑도 지키고 뭐 이런 진행이 서로 무난하다면 실제로의 진행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네. 발빠르게 상대의 돌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양을 갖추네요. 자,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탄력을 구하고 있는데요. 네, 어차피 단수 치는 게 거의 절대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 호구까지 교환을 하고 나서 여기 흑돌이 있는 게 지금 이 교환이 손해가 될 수 있고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정도로 평범하게 간다면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교환으로 보이고요. 이게 득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타이트한 수법을 구사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조금 더 타이트했을까요? 이 호구가 없다면 예를 들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를 젖히고 흑이 끊을 때 백이 늘었을 때 그때 가서 여기를 젖히고 호구 치면 백은 당연히 이쪽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두고 이렇게 틀어 막아서 이 백도를 잡으러 갔을 때 원래는 흑이 잡혀야 하지만 이 수로 인해서 이 교환으로 인해서 백도를 흑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붙이는 수에 대한 백의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교환을 하고 갖다 붙였습니다.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혀갔습니다. 끊으러 가는 젖히면 안 됐지만 이쪽 젖히면 뭐 흑이 끊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어려운 거군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젖혀가는 것은 백이 가만히 늘어둔 다음에 여기를 잡는 것과 이쪽을 쭉 치고 나오는 것을 맛보기로 하면 이쪽의 흑이 좀 엷어 보입니다.
계속 눌러갑니다. 애초에 호구층 교환이 있기 때문에 셰커 7단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타결을 하러 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근데 제 생각에는 백이 나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흙이 이쪽 부분에, 그러니까 밀어가는 충머리는 사실상 별게 없는 그런 충머리였지만 항상 호시탐탐 이 정도까지는 충머리를 사용할 수 있었던 형태인데 네. 지금 모양상은 거의 여기를 젖혀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자체가 안쪽으로 뭉쳐있는 데다가 충머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라면 백이 먼저 성공을 가한 것이, 여기를 받지 않고 성공을 가한 것이 그래도 득점을 좀 올리는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흑토를 보강하기 위해서 붙여서 행마를 구하고 있긴 한데 자꾸 이렇게 상대방 돌을 향해 상대방 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것은 좀 악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서로가 얇지 않을 때 혹은 뭐 서로가 두텁지 않을 때 이럴 때 상대 돌에 기대가는 건 별로 좋지는 않고요. 지금 셰커 7단이 붙여간 것은 그래도 흑돌이 좀 얇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타결을 하겠다는 수법인데 그래도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따내지 않고 먼저 여기를 간 것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최근 중국의 어린 선수들을 상대로 한 신민준 선수의 성적이 괜찮습니다. 글로비스배에서도 중국의 딩하오나 왕쩌진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고 얼마 전에 몽백카페 그 통합 예선에서도 중국 선수들을 연파하면서 본선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셰커 7단 나이 또래 기사들에 대한 어떤 자신감은 묻어나 있습니다. 이 셰커 7단이 속해 있는 2000년생에 중국의 유망주들이 많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딩하오 선수도 2000년생이고 갑조 리그에서 속기로 맹활약하는 뭐 이링타오 선수라거나 혹은 천즈찌엔, 리웨이칭 이런 선수들이 전부 2000년생입니다. 확실히 백이 좀 발빠른 포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흙은 단단한 실내를 많이 차지를 했고요. 백은 발빠르게 포석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도 기분이 좋죠. 한 점을 잡는다면 그 돌을 희생타로 해서 항상 여기 끊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젖힌다거나 혹은 중앙 쪽에서 활용할 때 거의 선수로 듣게 됩니다. 아, 그래서 아예 접지를 않는군요. 거기까지 참아줍니까? 그래도 이 진행이라면 지금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너무 참는 것 같은데요. 셰커 7단이 두터운 바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지금의 저런 식의 타겟법도 그런 셰커 7단의 기풍을 좀 대변하는 그런 네. 타겟법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진행은 발빠르게 두었던 신민중 구단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진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밀어서 그런 수가 나와요. 오늘은 아주 그냥 날렵한 컨셉으로 가는데요.
지금 이 눈목자 행마를 했는데요. 약간 그래도 흠집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흠집이 꽤 있습니다. 당장 이런 데 건너 붙여도 네. 이렇게 반발을 하면 이 진행은 백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구로 지키면 여기 일단 단수 한 방이 워낙 아프고 당장 이쪽 뭐 덮어 씌워도 이게 살아갈 수 있는지조차 좀 의문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싸우려는 생각일까요? 근데 가만히 놔둬도 약간 찜찜함은 있고 그럼에도 이제 신민준 선수가 이 수를 선택하는 것은 다음에 한 칸 뛰었을 때 한 방에 엄청난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건너붙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진행으로 싸우겠다는 생각과 당장만 뭐가 없다면 다음에 한 칸이 좋다는 생각으로 이런 과감하고 날렵한 행마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발상이라면 뭐 이런 데 밀어서 이쪽 부분을 지킨다거나 하는 게 보통이었을 것 같은데요. 저 우변은 아직도 엷은 자리인 건가요? 네, 흙이 들어오면 거의 수는 나 있습니다. 이쪽 진입하면 100% 수가 나 있죠. 당장은 백이 이런 식으로 받고 나서 다음에 급소를 노리면 어느 정도 대응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자리가 지켜지면은 흙도 안녕이 없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는 눈목자 자리가 좀 간접적으로 우변도 보강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의 평가도 그렇고 이 수가 네. 100점짜리 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뒀을 때 지금 말씀해주신 급소 노리는 것 그리고 여기 충머리를 간접적으로 좀 더 보강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수인데 신민준 선수의 어떤 과감한 그런 결단이 돋보이는 수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는 어느 쪽으로 막아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모양이 이제 워낙 모양이 좀 넓기 더 좋은 때문에. 쪽을 네. 막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막은 쪽이 좀 더 좋답니다. 신민준 선수가 이쪽 부분을 중시하는 게 여기를 중시하는 것보다는 지금 모양이 더 좋다는 판단입니다. 바로 그 전착점이 눈목자이기도 했고요. 네. 만약에 여기 눈목자가 아니라 여기 따내는 수를 선택을 했다면 흙이 3-3을 들어왔을 때 반대로 막았을 확률이 높죠. 지금 여기 눈목자가 있고 이쪽에 돌이 없기 때문에 이 상변 쪽의 모양이 좀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몇 수는 그냥 필연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2단 젖히는 수가 유력합니다. 네. 흙이 한 점을 끊어 잡는 진행이 됐을 때 반대편에 이쪽 부분에 이제 뒷문이 터져 있기 때문에 백은 이런 진행이 아깝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가 백이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다면 흙이 자연스럽게 그쪽을 지우는 느낌이 있지만 지금 원래 뒷문이 터져 있는 자리니까요. 상변의 모양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흙도 침입을 해야겠죠. 양쪽을 맛보기로 보는 산수입니다. 아, 지금 충머리를 겸해서 그곳을 두었고요. 여기를 나가는 것과 이쪽 붙이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활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축이 등장하면은 따내는 것이 한 수 가치가 있다는 게 바로 이 장면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축을 방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상 쪽으로 백이 선택을 한다고 해도 여기를 두 번 둔다고 해도 흑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반대로 흑이 나가면 이건 백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네. 네, 일단은 눈목자로 둔 수를 셰커 7단이 두 번에 걸쳐 연타를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눈목자에 바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싸움을 이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붙이면 백도 당장 대응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처럼 진행이 되면 흑돌이 여기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덮어 씌워서 백돌이 다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백은 아예 이 싸움 자체를 걸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당장 뭘 싸우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차라리 나중에 뭐 끼운다든지 그런 뒷맛을 노리는 편이 더 나아 보입니다. 아, 거의 차단이 됐다고 봐야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켰고요. 아, 그냥 아예 저수와 흑이 한 번 더 지키는 교환을 하려는 거네요. 아, 흑이 여기서 한 번 더 손을 뺀다면요. 이제는 싸움이 달라질까요? 이제는 좀 싸움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손을 뺀다면 여기를 젖히고 끊고 받을 때 뭐 호구 치거나 있는 수를 선택을 하면 이제는 잡히지는 않는데 여기 호구가 있기 때문에 흑도 못 살아 있습니다. 아, 이 싸움이라면 백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보면 참 묘하게 흘러가는데요. 애초에 눈목자를 둬서 결국은 그 돌이 거의 제압당한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흑이 돌을 3번이나 투자했기 때문에 아, 백도 충분히 효율적이다. 이게 신민준 구단의 판단입니다. 자유자재로 변신을 하네요. 자, 하변 쪽으로 향합니다. 한 칸 더 이렇게 걸쳐가는 게 아니라 조금 물러섰어요. 지금 여기를 바짝 다가서봤자 여기를 붙이면 백이 올라섰을 때 흑돌이 어차피 단단하고 이쪽 부분이 선수입니다. 그러면 괜히 다가서서 이렇게 협공을 오히려 당하는 것보다는 한 발 덜 가고 흑이 받으면 이렇게 두 칸 벌리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벌리는 것도 좋고 여기 미는 것도 꽤 매력적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여전히 이쪽 침입에 뒷맛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두고 흑이 여기를 두면 뭐 이런 데를 가서 나오면 그때 타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리보다는 이쪽 부분의 세력을 좀 더 중시하는 방법도 훌륭합니다. 저는 그냥 실리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침입을 하는군요. 포석은 확실히 백이 좀 잘 풀린 가운데 지금 저곳에서의 어떤 분위기 반전이 없다면 흑이 약간 국면을 풀어가기가 어려운 아주 단조로운 바둑이거든요. 그래서 네. 셰커 7단도 뭔가를 시도를 하고요. 지금 약간 백이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포석 부분에서 흙이 조금 흐름을 놓친 부분은 어디였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기가 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음. 여기를 이렇게 젖히고 호구치고 붙여서 나중에 여기 늘 때까지 다 받아준 것은 제 생각에는 흙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 그 자리에서 흙이 조금 발이 느렸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지금 그냥 이렇게 붙여서 두면 될 것 같네요. 아, 그냥 2점을 줘버리나요? 아니요, 붙인 게 2점을 주는 의미까지는 아닙니다. 치받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겠다는 생각이고요. 아, 네. 그냥 밀면 이제 한 칸 띄어서 흙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좀 흐름 타면서 나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 흙의 행마가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리듬을 탈 수 있는 행마를 연구해보고 싶은데요. 네. 무난하게 꼬부려 갑니다. 저 그냥 단순하게 나왔고요. 네. 전투에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흙이 한 칸 띄어나오면 백돌이 양분이 되면서 좀 더 복잡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신민주 구단이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이 양분된다고 봤을 때 이 위쪽에 있는 흙 6점은 완벽하게 살아있는 건가요? 흙 6점이요? 아, 106점이요. 아, 네, 이쪽이요? 네. 이쪽은 거의 살아있는 형태죠. 단지 이제 나중에 흙이 여기를 갖다 붙이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양호구로 지금 모양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완성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바로 물어봅니다. 덩수를 좀 물어보네요. 여기를 이렇게 끼우면 흙이 붙였다가 후수가 되는데 그 후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잇고 나서 여기를 이으면 한 칸 사이에 흙의 약점도 지키면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세는 흙이 좋습니다. 오히려 이제 여기 끼우는 백의 약점이 노출이 됩니다. 약간 그 흐름을 잃기는 했지만 앞서 초반 부분에 흙 석점을 보강하는 장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붙여가는 수를 놓고 봐서도 그렇고 세커 선수가 선우수보다는 두터움을 조금 더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두텁게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투를 걸어가는 기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만히 이어두었고요. 선수를 뽑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자세를 맞이하기 때문에 가만히 이어서 둔 게 지금은 정수로 보이고요. 방금 전의 형태가 흙이 여기를 막아서 공격을 들어갔을 때 이 교환을 한 거잖아요. 이 교환은 없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네. 대신에 이렇게 한다면 세커 7단도 지금 붙여둔 교환 자체가 득이라고 보고 손을 돌려서 이제 중앙 쪽을 먼저 선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이 나왔고요. 이제 이 양분되어 있는 백돌이 어느 정도까지 공격을 당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신민준 선수가 쉽게 타겟을 해내기만 한다면 지금의 흐름은 여전히 백이 좋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이제 한 칸을 뛰어서 중앙으로 진출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백이 이 아래쪽 한 칸을 띄어서 이 하변의 102점과 그리고 100넉 점을 연결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중앙 쪽 막히는 게 워낙 좋은 자리라서 그럴 것 같고요. 아, 양쪽의 백돌을 모두 살린다라고 판단하면 네. 이쪽은 흙이 나와봤자 이게 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는 백이 나오는 것과 흙이 틀어막는 게 이쪽 부분에 발전성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 부분 더 좋은 자리를 선점을 하고 여기 타게 승부를 걸어갑니다. 아,
안전성 면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래쪽이 좀 더 안전한 감은 있지만 네. 지금 그것보다는 좀 더 버티는 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한 칸을 띄워서 연결을 했다면 흑에게 실리를 조금 더 내어주고 일단락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자, 역시 조금 손해가 되는 진행이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는 중앙으로 한 칸으로 띄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받기가 좀 껄끄럽다는 생각입니다. 뭐 이런데 단수 치면 딴에서 이쪽을 끊는 것과 이쪽 끼우는 게 있어서 흙이 좀 거동이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일반적인 수는 이제 여기 내려서는 수인데 여기 끼우는 수가 당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백도를 잡으려면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요. 계속 이 한 칸 사이가 신경이 쓰인다면은 이 끊어서 단수를 치고 막는 것이 행마가 자연스럽지 않나요? 대신 이제 이렇게 하면 백이 여기 들여다보는 것과 여기 들여다보는 게 모두 선수가 돼서 중앙 쪽으로 약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래쪽으로 젖혔고요.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신민준 구단은 좀 편한 게 이쪽 부분은 뭐 여차하면 작게 버려도 괜찮아요. 여기 이미 머리를 내밀었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있는 수를 선택을 한다면 이쪽을 아예 그냥 따내버리고 이런 데 늘어서 두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가 됩니다. 백이 다 두텁게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분 좋은 자리가 생겨서 네. 여기는 작게 버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를 둘 때 흙이 이런 데를 받아야 되면 또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미 여기서 손해를 만회하고 있습니다. 흐름은 확실히 백이 좀 두기 편하네요. 이제 거칠단이 아예 손을 돌려서 지금 먼저 그쪽을 물어보는데요. 잠시 보류를 하고 하변부터 압박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두터움이 생긴다면은 이 이후에 정리를 할 때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 받아준다면 조금 도움이 된다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를 작게 잡을 때 또 흙이 하나 신경 쓰이던 부분이 여기 들여다보는 게 백의 선수 교환이 되면서 이런 데 붙여서 백이 활용할 때가 조금 맛이 고약합니다. 잡는다면 그 순간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흙은 이제 항상 뒤로 받아야 되는 형태였었는데요. 이렇게 뒤로 받고 여기 치 받으면 또 이렇게 받고 이런 게 싫기 때문에 먼저 좀 교환을 시키는 의미가 있고요. 근데 지금 약간 애매한 타이밍에 거기를 뒀기 때문에 신민중 군단도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이쪽 밀고 나왔을 때 형태가 흙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네, 지금 네. 형태가 뭔가 좀 반발하고 싶은 형태이긴 했어요. 네, 서로 갈 길을 갑니다. 세컨 7단이 이쪽 부분으로 잡는 것은 좀 뒷맛이 고약하고 당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아예 방향을 전환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신민중 구단은 지금 타이밍에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급하다는 생각으로 반발을 하면서 훨씬 복잡하게 국면이 변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네. 백이 나쁠 이유는 없는 바둑입니다. 자,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흑이 이 백도를 양분을 해서 공격을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이제는 백이 흑을 공격하는 흐름이 된 것 같은데요. 입구자로 행마를 하면서
진출을 하면서 흑 넉점에 대한 압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이러고 다시 뒤쪽으로요? 가능한가요? 지금 장면에서 그쪽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흑도 단수를 치면요. 단순히 끊고 네. 끼우겠다 하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쪽에 있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것은 여기가 끊어지면서 네. 예, 중앙에서의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이야기가 되질 않습니다. 네. 이렇게 두겠다는 생각은 아닐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끊고 끼우는 걸 좀 볼 것 같습니다. 여기 끊고 따낼 때 이쪽 끼우는 수를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되는지는 좀 수익기가 필요하네요. 지금 이렇게 두고 끊으면 나가고 따내서 이쪽 약점 있지 않습니까?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백이 오히려 위기입니다. 네, 끊어갔는데요. 흑의 한 수로 당장 백돌도 잡히기 때문에 백도 팩감을 쓸 시간이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백이 딱히 좋은 수가 보이진 않고요. 여기 끼울 때 이렇게 네. 단수 치고 여기를 이을 때 여기를 끊고 필연으로 패가 됐을 때요. 여기서 이제 팩감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딱히 눈에 들어오는 팩감이 없습니다. 흑이 해소하는 자세도 여기 끊으면서 해소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백이 할 타이밍이 없고 그럼 잊고 여기를 두면 네, 이거는 백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일지요? 끼워 가는데요. 그냥 단수 치고 이을 때 이쪽을 잇겠다는 생각일까요? 그래서 흑도를 좀 더 무겁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끊어서 양쪽을 연결하면 여기가 마치 고목나무에 붙은 파리처럼 그냥 정처 없이 둥둥 떠다닌다는 그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끄는 한 수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그게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뒤로 받아준다면 네. 따고 이런 식의 처리라면 백도 그럴듯하죠. 뭐 계속 차단도 가능하고 먼저 이쪽 부분을 건드리면서 두어 간다면 뭐 그럴듯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여기 느는 것도 기분이 좋고. 근데 흑이 이제 강하게 맞선다면 여기서 아래쪽을 내려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늘고 딴에서 패가 되는데 이 패가 벌어진다면 그건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셰커 7단이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은 당연한 수로 보이는데 여기서 신민중 구단이 앞서 저희가 살펴본 여기 끊는 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뒤로 잇고 끊는 쪽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형세 분석도 앞서 백이 꽤 괜찮은 상황에서 좀 상황이 급변했네요. 아예 받질 않았네요. 다 잡힌 거 아닌가요? 그 수는 왜 안 버틸까요? 네. 이거는 다시 괜찮습니다. 신민중 구단이 지금 취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괜찮아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수입니다. 두텁게 정리하기 위한 수단이었었는데 네, 차단이 되면서 백은 실리로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와 셰커 선수의 주장전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9) 중국 갑조리그 7라운드 신민준 선수와 셰커 선수의 주장전입니다. 자, 지금 우변에서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신민준 선수가 좀 두텁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흑돌 쪽으로 이제 끼워 이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셰커 선수가 이 5점을 줘버렸어요. 뭐 이렇게 된다면 백도 편하죠. 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셰커 선수가 방금 전 상황에서 강하게 맞섰을 때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젖힌 수로 지금 마지막 수가 2수인데요. 강하게 이렇게 맞선다면 네, 강하게 이쪽을 두고 이을 때 이렇게 둔다면 백도 최강수는 여기를 끊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당장 한패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쪽을 들여다보고 끊는 그 연타를 하던 아니면 여기를 끊어서 어떻게 연타를 하던 백이 여기서 입은 피해를 만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했다면 백은 망하는 결과입니다. 그럼 여기를 단수치고 이었다면 백도 여기를 잇고 나서 이쪽 끊어서 이 패를 통해서 뭔가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이건 바둑이 만만치 않아 보였거든요. 근데 셰커 7단이 방금 전에 이수로 너무 쉽게 이 흑도를 포기를 했고 지금 신민준 선수가 여기를 늘어서 다 쟁취한다면 이건 갑자기 횡재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우변 형태를 두고 이 꼬부리는 것이 두터운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한 수를 투자해서 꼬부리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더 잘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훨씬 잘 됐습니다. 애초 형태랑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그 비교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를 두고 나서 흙이 받았을 때 처음 형태입니다. 하변을 두 칸 벌린 것으로 꼬부리고 협공 가고 뭐 그런 것도 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상황에서 흙이 얻은 실리보단 백 쪽의 이 집이 더 커 보이고요. 그리고 원래 괜찮았던 백의 흐름이 형태가 더 진행이 됐음에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백이 아주 만족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 한 점을 움직입니다. 백돌이 네. 이제 두텁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뭐 저런 곳을 마음 놓고 교환을 시킬 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흑돌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한 점 이렇게 붙어 있는 돌들은 대부분 패석일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은 백이 워낙 주변이 강하고 흑이 아직은 못 살아있기 때문에 그 교환을 아깝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항상 배석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잘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싸워야 할 때냐 아니면은 피해야 할 곳이냐 혹은 버려야 할 돌이냐 아니면 저것을 살려야 할 돌이냐 이런 것은 네. 지금의 상황이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약한지에 대한 어떤 이해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말로는 굉장히 쉽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반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약 1000년 전에 그 중국의 바둑 고수가 지었다던 위기식결을 봐도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 두터운 곳에서 싸우고 본인이 열부면 좀 화평을 취하라 이런 말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려면은 기본적인 감각을 좀 지니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위기식결 속의 내용을 보면 뭐 위기에 만난 돌은 모름지기 버려라 이런 것도 사실은 위기면 버려라 이게 약하니까 싸우지 말아라는 소리잖아요. 네. 뭐 세고치와 같은 뭐 세력이 외로우면 화평을 취하라 이런 이야기도 다 좀
불리하면 싸우지 말고 빨리빨리 피해 다녀라 이런 이야기랑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단수치는 교환까지는 하겠죠. 여기를 아꼈다가 오히려 역으로 흑에게 이곳을 당하면 좀 찜찜함이 남게 됩니다. 네, 안 할 이유는 네. 없는 자리이고요. 지금 늘어서 뒀을 때 서로 이제 집의 경계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간 형세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변은 백의 차지, 하변은 흑의 차지로 자, 이 접전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사석은 똑같이 2개씩 따내고 있고요. 이곳이 백집이 20집입니다. 여기를 당했다고 보면 네, 이렇게 당했다고 보면 여기 단수 치는 것까지는 21집이네요. 백집이 21집이 나고요. 21집에 두 텀을 제외한 채 집만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22, 30, 32, 한 42집 정도 백집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흑은 한 여기까지 46집 정도? 백이 이제 여기 살려 나왔다고 봤을 때 이 한 점은 쉽게 살 수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야 46집입니다. 그럼 집으로 백이 뒤쳐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제가 계산에 넣지 않은 부분은 백 쪽이 좀 더 발전성이 있습니다. 상변은 흑이 두면 공배, 백이 두면 집. 네. 좌변은 흑이 둬도 약간 늘어나지만 백이 뒀을 때 좀 더 집이 불어날 여지가 있고요. 그런 네. 것을 고려해 보면 여기를 살리는 순간 흑이 먼저 두는 차례이긴 합니다만 국면의 흐름은 확실히 신민준 구단 쪽이 좋아 보입니다. 네. 백은 뭐 이쪽을 어깨 짚어서 나오는 게 일감이고요. 아니면 여기 느는 것이 항상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런 식의 자세도 또 여기 붙이는 것도 늘 활용이 되고요. 이런 안전하게 연결을 꾀할 수 있습니다. 신민준 구단이 올 시즌 2승 2패를 기록 중인데 시아오라오 천야오의 선수, 이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는 그런 경험 있는 선수들에게 승리를 거두고 딩하오 멍타이링, 강하긴 하지만 세계대회에서의 활약은 없는 선수들에게 패했습니다. 네. 강자에게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신민준 구단이 좀 중국 선수들 상대로 확실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천야오의 구단하면 한국 선수들에게 꽤 강점을 보이는 기사인데 이 네. 천야오의 구단에게 신민준 구단이 상대성이 강하거든요. 천야오의 구단은 박정환 구단도 좀 두려워하는 상대이고 신진서 구단도 약간 두려워하는 상대이고요. 상대 네. 전적이 별로 좋지 않은데 신민준 구단은 상대 전적도 좋고 내용 면에서도 훌륭합니다. 많은 그 한국의 기사들이 어린 시절에 세커 7단의 모습을 봤던 기사들이 당시에도 그 반짝반짝하는 기재가 있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성장할 줄은 몰랐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유학 와 있던 시절은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그런 활약은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어떤 번뜩임은 분명 존재했다고 해요. 그런가요? 대부분 이렇게 인류 기사들의 이제 어린 시절을 보면은 그 시절부터 조금 기재가 보였다고들 하잖아요. 네. 아마 셰커 7단에 대해 그런 평가를 내린 것은 그만큼 셰커 7단은 지금 활약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셰커 7단이
한국에 유학을 와 있을 때 동갑내기 중에 그 도장에는 신진서 선수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신진서 선수보다는 좀 실력이 처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그렇게 바라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셰커 7단을 높이 평가하는 선수도 있고요. 어린 시절에 셰커 7단이 막상 상대하기 어려웠다라고 박하민 선수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살 위 형이었는데 네. 막상 상대하면은 좀 까다로운 면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셰커 7단도 신진서 선수만큼의 세계대 활약은 아니지만 신진서 선수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출생자 중에 아마 유일하게 세계대회 준결승까지 진격한 경험 있는 선수일 것 같은데요. 확실히 동갑내기들 중에서는 좀 앞서 나가는 선수이고요. 아직 나이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볼 가치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쪽도 뭐 당장의 큰 자리이긴 합니다. 사실 비마 끝내기라고 하면 분명 끝내기인데 지금 국면 자체가 워낙 단조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백이 역으로 이런 데 막는 게 아주 큽니다. 여기가 지금 단순 직계산으로도 백집이 6집 차이에 흑집이 3집 차이, 역 끝내기 9집이라면 후수 18집의 가치가 있다 보니까 셰커 7단이 때이르게 비마 끝내기를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커 보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항상 끝내기 계산할 때 이제 선수 끝내기냐 후수 끝내기냐가 그만큼 차이가 큰데요. 네. 지금 끝내기는 선수로 9집이라면 후수로 쳤을 때 18집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변은 신민준 선수가 어깨를 짚으면서 연결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흙이 계속 밀어간다면 아직 좀 약점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조금 연결고리가 헐거운 면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두고 늘면 계속 비집고 나가서 흙이 끊으려고 한다면 분명 끊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끊을 수는 있어요. 막상 노립니까? 되게 정말 안전하게 네. 둔다면 여기를 둘 때 한 칸을 띄고 여기를 늘 때 이렇게 서면 안전하게 연결은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이런 곳을 노려도 백이 이쪽을 두고 들여다보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워낙 요석 아니겠습니까? 백돌은 안전하게 귀환이 가능합니다. 아까 진행보단 차라리 백이 방금 전 보여드린 그 진행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둔다거나 혹시 가능하면 이수도 됩니까? 이수가 되면 이수가 중앙 쪽으로는 더 좋습니다. 네. 이건 그래도 끊어지죠. 아까 백돌이 여기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네요. 아마 여기를 계속 밀고 나오면 백은 이렇게 받아서 흙이 이쪽을 나와 끊는 것은 축도 되지만 한 칸 띄면 장문이 되고요. 네. 여기를 붙이는 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가서 대응을 하면 양쪽 모두 안전합니다. 네, 네. 아래쪽을 민 것은 바깥쪽을 나와 끊는 것은
포기를 한 거죠. 네. 방금 전 저희가 살펴봤다시피 크게 강력한 노림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 민 것은 중앙 쪽에 끊으러 가는 건 포기를 했고요. 백이 여기 느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돌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백이 좌변을 먼저 벌려간다면은 백의 집이 많이 나서 큰 자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대로 흑이 가장 가까이 다가간다면 백도 좀 곤마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여기를 두고 이런 식으로 늘면 일단 전부 두텁게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기를 두면 못 살아 있긴 합니다만 곤마라고까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백이 열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백의 열분이 없고 단곤마인데 흑이 이도를 몰아쳐서 집을 낼 곳도 없어서 백이 몇 번을 손빼도 크게 두렵진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살기만 하면 되는 돌이니까요. 지금 확실히 백이 좀 흐름이 편해 보입니다. 아까 계산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기가 21집에 22집, 32, 백집이 42집인데 흑은 17, 18, 30, 42, 43, 44, 45, 한 46? 45집, 46집. 아까랑 네.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확실히 이쪽이 좀 더 안정적으로 바뀌고 나니까 백이 더욱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상변에서는 백이 좀 더 발전성이 있고 덤도 7집반으로 크고요. 이 바둑은 차이가 뭐 반면으로도 백이 앞서거나 이렇게 차이가 커서 백이 좋다기보다는 네. 국면이 굉장히 단조로운데 흑이 불리하기 때문에 셰커 7단이 아주 갑갑한 바둑입니다. 어디서 해볼 자리가 없는 거죠. 돌이켜보면 역시 여기서 네. 이쪽을 버티지 않는 것은 정말 결정적인 그런 실수일 것 같고요. 신민중 구단이 확실하게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뭔가를 시도해요. 뭐가 또 있나요? 아, 정말 신민중 구단의 바둑은 네. 네, 그 순간순간에 어떤 치열함이 있는데 이 장면에서 어떤 수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치열하나요? 솔직히 저 자리는 너무 흑돌이 단단하고 그리고 공간 자체가 좁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수익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발상이 잘 안 떠오르는데요. 신민준 선수 치열하다 계속 말씀을 해주셨긴 했는데 딱 와닿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기풍인지. 근데 이 정도인 줄은 저도 그런가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네. 되는지가 모르겠어요. 일단 손해잖아요. 여기가 네. 백이 한 점 살리면 이렇게 두고 끝내기가 되는 자리를 지금 여기를 젖혀서 흑이 막았기 때문에 손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네. 수가 있을지를 봐야겠는데요. 수가 납니까? 지금 맛이 나쁘긴 해요. 여기를 들여다보는 게 백이 걸리, 네. 호구 칠 때 여기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맛은 고약한데 저는 수의 유무를 떠나서 저 자리를 수읽기 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좀 더 놀라워요. 일단 여기를 네. 젖히면 수가 납니다. 여기를 끊고 아, 이렇게 끊어서 두 점을 따낼 수밖에 없을 때 네. 여기를 단수 치면 환상적으로 백돌의 생환이 가능합니다. 백은 여기를 두고 호구 치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아까 여기를 막으면 끊는 게 있기 때문에 흑이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밀고 끊으면 여기를 찝고 잡으러 갈 때 단수 치고 여기를 버텨가면 이것도 찝찝하긴 하네요. 네, 아주 찜찜함이 있습니다. 잡으러 가면 또 젖혀서 이것도 수는 났습니다. 근데 이제 백이 네. 가장 원하는 대로 됐을 때 이런 흐름이고 그 중간중간에 흑도 변화할 여지는 충분히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여기서 흑이 이쪽을 찝어가고 여기를 찝으면 이번에 이쪽을 한 칸 띄면
이렇게 되는 수상전은 이거는 확실히 흑 쪽이 수가 빠르거든요. 백이 4수밖에 안 됩니다. 지금 뭐 어떤 수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양으로는 글쎄요. 그냥 붙여가나요? 근데 그냥 붙여가는 것도 이렇게 두고 막을 때 이해면 아까랑 동의를 합니다. 여기서 밀고 들어가는 수가 좀 있을까요? 당장 큰 수가 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네. 지금 신민중 구단 생각이 아마 이런 걸 것 같네요. 여기 한 점을 여기 당장 수가 나서 여기 젖힌 게 아니라 한 점을 안 받을 생각을 하고 젖혔습니다. 그러면 흙이 둔다면 이제 여기 젖히는 게 있잖아요. 여기를 젖혔을 때 여기로 활용하면 귀에서 수가 안 나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쪽 부분을 백이 막는 게 선수가 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한 점의 가치를 좀 작게 만든 건 있습니다. 흙이 한 점을 잡고 나서 백이 그때 젖혀가면 응수가 달라지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길 젖힐 때 여길 젖히면 그때는 흙이 그냥 뒤로 이런 데 받아도 다 잡혔기 때문에 네. 미리 하나 교환해 놓고 여기 젖힌 수를 가치를 좀 작게 만들고 다른 큰 자리를 향하는 게 신민중 구단 생각이었네요. 네, 거듭 보고 있지만 자체로는 수가 잘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곳을 두고 여기를 뒀을 때 네. 받아주고 아까 이제 찝는 수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를 두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받으면 확실히 수는 안 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 여기 넣는 것도 선수고 끝내기로라도 뭔가가 되니까요. 신민중 구단도 자체적으로 수를 내기보다는 흙이 여기를 뒀을 때 끝내기로 득을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치가 작아졌기 때문에 셰커 선수도 이 하변에 흙 한 점을 잡는 것을 빠르게 결행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여기는 워낙 크니까 이 부분 어딘가 두긴 둘 테고요. 여기 밀고 나서 민다든지 이런 게 일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겠죠. 여기가 재밌게도 백이 두면 이 젖히는 게 백이 손해고 흙이 두면 백이 젖힌 게 득입니다. 서로 두기 싫게끔 이 젖히는 교환이 만들어놔서 가치는 확 줄어들어 있습니다. 네, 또 안정을 취하고 있고요. 좌변에서 백이 선수를 뽑고 상변으로 향할 수만 있다면 백의
확보한 실리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좌변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여기가 이제 흙이 두면 쉽게 살아는 있지만 여기 두는 순간 백이 먼저 성공을 가한 게 이미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음에 백이 받지 않아도 이 부분에 약점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백은 이미 큰 이득을 받습니다. 네. 나중에 흙이 이런 데를 노리면 이게 살려 나올 수는 있는데요. 그냥 백은 적당히 처리하고 여기서 뭐 손 빼도 되고 적당히 처리해도 이게 크게 가치 있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흙이 만약 이렇게 받아주면 백은 상변이나 다른 큰 자리를 향해서 이미 여기서는 백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변화입니다. 흙도 손을 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약점이 별게 없다고 해도 손을 빼서 백이 잡으러 가는 상황에서는 여기 단점이 확 두드러지고요. 네. 여기 끊는 게 항상 이렇게 교환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나가면 덮어 씌울 때 여길 뚫으면 이건 봉쇄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잡으러 갔던 백돌이 잡히게 되면서 백이 망하는 결과이고요. 네. 지금 흙이 둬도 다음에 백이 받지 않고 백이 잡으러 가는 것은 당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커 7단도 지금은 다른 곳을 향할 확률이 높네요. 손을 빼네요. 여전히 신민중 구단의 흐름이 좋은 것은 분명한데 하변에 의외의 교환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곳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남아있는 바둑입니다. 네. 모양을 갖춥니다. 상변 쪽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 하변이 확실히 가치가 좀 줄었다고 보고 네. 처리를 하질 않네요. 이제는 그래도 하변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는 상변 쪽이 먼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하변을 뭔가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과론이긴 한데 다시 백이 하변으로 손이 돌아온다면 이 저친수가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대신에 이제 신민준 선수 생각이 이미 여기서 백이 둔 것과 여기서의 흙이 둔 것의 교환 자체가 백이 좀 득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네. 원래 이 젖히는 교환 없이 여기를 백이 갔다면 흙은 하변을 선택을 하지 여기를 선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둬서 여기를 두 개 만든 게 이미 좀 만족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네. 그렇죠. 항상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이제 원래 시점과 비교를 해야 되죠. 이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서요. 네. 근데 하변을 어떻게 건드릴지 좀 어렵네요. 지금 인공지능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 보면 인공지능은 그냥 여기를 막고 이렇게 늘어서 두라고 하네요. 이미 이 교환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기는 약간의 손해를 그냥 감수하고 두자 이런 생각인데요. 참 냉정한 생각이긴 한데 이게 인간은 이렇게 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의 이 생각이 약간 냉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막상 이렇게 했을 때에도 여기 비마 끝내기가 남아서 그냥 여기 저친수 교환 없이 마늘목 끝내기 하는 것보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흙이 득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렇게 처리하면 여기서는 교환으로 득봤으니까 여기서 약간 손해는 감수하면 여전히 백이 우세다. 이게 네. 인공지능 생각인데요. 제가 실전에 여기 젖혀두는 교환을 했다면 그렇게 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냉정함이 느껴지는 인공지능의 선택. 하지만 신민준 선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변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 중국 갑주 리그 신민준 선수와 셰커 선수의 대결 보고 계십니다. 자, 신민준 선수 이제 미리 젖혀놓은 수에 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글쎄요, 인공지능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네.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의 생각은 그 전에 이 교환은 있고 네, 그냥 다시 이 장면에서 냉정하게 여기를 틀어막고 뭐 여기 교환을 하고 이렇게 늘어서 대응을 하라라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너무 현재에 충실한 수인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확실히 여기를 젖혀둔 교환은 하변 쪽만 보면 약간 손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인간이 선택하기 어떨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민준 구단이 여기 젖혀둔 게 의미가 네. 흙이 돋을 때 백이 호구 쳐서 여기서 득보려는 것이 의도였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돌에 체면을 생각을 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하변을 정리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이제 막아서 버리는 선택은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요. 어떨까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살펴본 대로 하변 쪽을 당장 건드려가도 네. 꽤 뒷맛은 고약했기 때문에 과연 어떨지. 그래도 당장 뭔가를 시도했을 때 수가 날 확률보다는 수가 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네. 뭐 신민준 선수도 수를 내기 위해서 젖혔다기보다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젖힌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수를 내려가는 거 한번 보죠. 여기 호구 치는 게 선수가 돼서 여기를 두는 것은 패로 버텨서 백도로 공격 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득이 없습니다. 흑도 그냥 이어서 받아야 되고요. 여기를 들여다보면 다른 곳으로 받는 것은 백이 여기를 끊고 이쪽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흑돌에 대한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있는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흑이 어떻게 받느냐인데요. 흑이 이쪽 찝어서 받는 게 한 가지 방법으로 떠오르고요. 근데 찝어서 받으면 여기를 두고 이런 진행이면 수상전에 누가 빠른지 확실치는 않네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백이 한 수 빠른 수상전으로 네. 갑니다. 맛이 꽤 고약하군요. 네. 일단 이렇게 두면 어떻게 변화가 최선으로 이어지는지 좀 더 수익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궁금증을 바로 해결을 해줄 것 같네요. 결행을 했습니다. 네. 있고 이렇게 밀어갔을 때 네. 앞서 이제 저희가 수가 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흑의 응수가 이수와 이수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방금 네. 전 찝은 수는
막상 이렇게 가니까 만만치는 않았고요. 그렇다면 흑이 이제 이쪽 부분을 가고 받을 때 또 하나 저희가 살펴봤던 게 여기 두는 수인데 이 수는 아까 뒷맛이 꽤 고약했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 네. 이렇게 둬서 이건 흑도 좀 고민이 되는 형태였죠. 지금 여기를 두면 백이 또 사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받으면 네. 젖히고 이 수상전은 수가 났습니다. 패 형태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흑 네. 입장에서는요. 원래 흑의 확정가였던 자리에서 패가 된다면 백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흑이 둔다면 이제 한 칸 뛰는 수가 유력한데요. 이게 수상전이 언뜻 보면 빨라봤자 한 수 정도 빨라 보이기 때문에 과연 어떠할지.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수상전을 들어가면 흑이 한 수 빠릅니다. 백도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 흑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 네. 똑같이 여섯 수인데 흑이 먼저 두기 때문에 흑이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신민주 선수가 이쪽 부분에서 어디까지 조여붙일 수 있을지, 비막 끝내기 갔던 이 한 점을 확실하게 쟁취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 형태가 아닌 그냥 조여 붙이는 것과 또 아까 인공지능이 보여주었던 변화를 비교해 본다면 막상 이 안에서 또 수를 내려가는 진행이 별거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방금 전 말씀드린 변화에서 여기가 어디까지 이득이 가능한가를 봐야 합니다. 여기를 조여붙일 수만 있어도 이미 여기서만 한 10집 가까이 득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여기 살리는 한 수를 투자하지 않아도 백이 제 값을 받아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수가 나진 않습니다. 방금 전에 수상전을 통해서 시에커 7단이 하는 것을 막아간다면 수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이제 그런 과정에서 흑이 이런 데까지 늘고 잡으러 갈 수 있을지 뭐 이런 거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네. 언뜻 봐서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흑돌이 자충이라 그럼 여기 끊고 백이 젖히고 지금 이 그림도 백이 잡혔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하진 않았는데요. 여기가 둘, 넷, 백집 6집이 늘어나고 조금 약간 줄이고 이 정도라면 네, 백이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최대한 실리로 이득이 되는 수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바깥쪽에서 어떻게 봤는지는 안쪽 수상전에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깔끔하게 잡았을 때 시에커 7단이 이쪽이 좀 득이다라고 판단했고요. 네. 백이 중간중간에 호시탐탐 다시 버리는 쪽을 이쪽 활용을 선택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쪽 막히는 걸 당하기보다는 넘어가져 있는 게 흙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근데 이쪽 수상전에서는 아주 약간이지만 이수가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아까 같이 진행되는 걸 저희가 살펴볼 때도 백이 이제 이런 데를 먼저 잡고 수상전을 돌입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이 상황에서는 백이 여기를 하나 끊어서 여기 하나 젖혀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수가 늘어납니다. 흙이 여기를 이렇게 이었을 때에는 여기 단수는 그냥 선수 교환이고 여기 한 수밖에 없잖아요. 뒷공배가. 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 한 수 플러스 여기가 두 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한 수, 두 수 해서 아까보다는 백이 한 수 늘어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차이로 지금 수상전으로는 조금 손해볼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집으로는 약간 득이 되는 수고 잘못했다가 하는 수상전에서 조금 손해가 될 수 있는 수를 세컨 7단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쪽을 막아요? 이 변화는 저희가 살펴보진 않았었는데요. 네, 그 수는 예상을 못했던 수인데요. 우변 접전에서는 셰커 선수가 실리보다는 두터움을 선택을 했는데 하변 접전에서는 오히려 실리로 이득이 되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수익기가 완벽하게 돼서 여기서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두터움보다는 실리를 선택한 것인지, 자, 지금도 귀 쪽으로 막아서 저희가 예상한 변화와는 지금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잊지 않고 귀 쪽으로 막았기 때문에 흠집은 눈에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맛은 상당히 고약한데요. 지금 여기를 백이 찝어가는 게 일단 아주 고약한 뒷맛을 만드는 그런 한 수가 되고요. 네.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막았을 때 셰커 7단이 딕이 되는 경우가 백이 그냥 여기 비집고 들어와서 이렇게 두고 밀고 끊고 이 진행일 때 아까 저희가 살펴본 것과의 차이는 흑돌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을 때에는 여기를 끊고 따낼 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죠. 네. 지금의 진행은 끊을 때 아래쪽을 흙이 내려설 수가 있습니다. 흑돌이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것보다 이득인 이유가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그 이유가 됩니다. 근데 여기 찝으면 나가는 것은 끊어서 다음에 이쪽을 끊는 것과 이쪽 끊는 게 맛보기가 돼서 곤란하고요. 흙이 이쪽을 이어도 마찬가지로 여기 끊는 순간 수가 났습니다. 네. 어느 쪽을 지켜도 최소한 이 한 점은 떨어집니다. 여기를 찝으면 흙의 응수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넘어가면 이게 지금 아슬아슬하지만 된다는 건데요. 네, 일단 이런 식으로 버티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둬야 합니다. 네. 이쪽으로 치받는 것은 여기를 이었을 때 선수가 돼서
이쪽 쭉 뚫고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흙이 안 받을 수가 없을 때 백이 간명하게 이렇게 끊고 여기를 끊어서 쉽게 수가 납니다. 항상 백이 이쪽으로 있는 게 우측으로 선수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흙은 여기 잡히는 것과 이쪽 뚫리는 것을 모두 커버하려면 이 수가 유일한 응수입니다. 막상 셰커 칠 때는 버팀이 만만치 않네요. 아까 찝어가는 형태도 네. 여기 찝어가는 형태도 여기를 잇고 넘어갈 때 여기 내려서니까 막상 별다른 수법은 없네요. 결국 잇고 이을 때 이제 바깥쪽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쪽 북을 활용하기에는 흙의 수가 워낙 많고 중앙 쪽이 다 터져 있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흐름이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신민중 구단이 이쪽 부분에 수를 내려간 게 필요 없는 손찌검일 수도 있어요. 굳이 이렇게 어렵게 진행할 필요는 없었다. 시작을 하지 말거나 시작한 이상은 뭔가를 성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네. 부분적으로 수가 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아무튼 이변하는 신민준 선수도 조금 부담이 생긴 거죠. 네, 부담이 좀 생겼습니다. 일단 건드렸으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빠졌고요. 가만히 이었네요. 백이 빈삼각으로 찝어도 수는 안 나는 건가요? 네, 지금 딱 수는 나지 않는다는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둬도 수는 나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전 상황에서 네, 일단 실전 여기를 뒀고요. 백이 여기를 두면 네. 흙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밀면 여기를 두고 두 집 형태가 안 나고요. 네, 반대쪽으로 찝어간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이 수로 이쪽을요. 네. 그것은 뚫고 나와서 수가 안 나죠. 네, 이렇게 되면 차단이 안 되네요. 그 자리에 흠집을 노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거의 필형 같은데요. 여기를 두고 이곳을 두고 둘 때 지금 흙이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백은 못 살아 있고 흙은 살아 있어요. 여기를 네. 둘 때 흙이 내려서서 살아 있습니다. 대신 수는 꽤 많이 늘어났고요. 이런 형태에서 이제 중앙 활용을 하는 그런 바둑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백이 하변을 건드려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진 못했지만 중앙 쪽에서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냥 이런 데 있고 흙이 이쪽으로 나가고 뭐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필연으로 가네요. 네. 이 변화를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백의 수도 아직은 많기 때문에 이 중앙에 떠 있는 흑의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수순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으로만 보면 신민준 구단의 하변 쪽에서의 선택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네. 애초에 백이 여기 한 점을 여기를 틀어 막고 나서 연결까지도 가능했던 자리가 여기 다 넘어가면서 지금 백돌이 잡혔으니까요. 그런데 좀 미지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의 흑도를 공격을 가서 좀 조여붙이는 네. 그런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쪽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형세 분석도 애초에 백의 유리함보다는 조금 줄어들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백이 둘만한 형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이 지금 아직 미지수로 본다면은 그리고 좌변의 흑돌도 이 6점이요. 아직 완벽하게 살아있는 돌은 아니잖아요. 여기를 부분적으로 잡으러 가는 것은 불가능했고 중앙 쪽도 자체 싸움은 약간 불리할 것 같은데요. 네. 백이 여길 꼭 잡아야만 되는 형세는 아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되는 형세에다가 이 양쪽을 엮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백이 충분한 형세로 보입니다. 네. 네, 저 교환 자체는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중앙 쪽을 하다 보면 여기 있는 백도를 흙이 조여붙이는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나중에는 여기 둘 기회조차 백의 수가 별로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만큼 백돌이 있어야 나중에 여기를 조여붙일 때 흙이 한번 갈 수가 필요한 만큼 미리 좀 교환을 시키는 그런 의미이고 확실하게 해놓는 거죠. 네, 굉장히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수입니다. 백의 수가 많을 때 흑의 응수를 강요를 해 놓았고요. 네. 네, 결국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정수인지 늘어서 조여붙이는 게 정수인지 느는 게 정수일까요? 근데 또 여기가 백이 있는 게 항상 선수라서 흑이 여기가 선수가 아니라면 여기가 꼭 급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애매하네요. 근데 어느 쪽으로 이제 둬서 네. 조여붙이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지금 집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석은 여전히 2개씩 따내고 있어서 똑같습니다. 사석을 제외한 채 한번 세워보면요. 여기가 55집이 나고요. 56, 57, 58. 흑집은 한 60집 정도 납니다. 백은 저기 20집, 25, 34, 한 45집 정도 나고요. 흑집이 많이 불긴 했네요. 이전에 형세 판단을 했었을 때는 신민준 선수는 42, 셰커 선수는 46 이렇게 나고 있었는데 지금 60대 45인가요? 네. 네, 반면 15집이라면 이제 덤을 제외한 채 한 8집 정도인데 그 정도라면 저는 지금도 백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 중앙 쪽의 백의 발전성, 흙을 조여붙일 여지, 상변의 백의 발전성 이런 걸 전혀 계산에 넣지 않은 채 반면 15집이라면 네. 제 느낌으로는 백이 나쁘진 않습니다. AI 형세 판단 역시 백의 유리한 판단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이런 건 있습니다. 아까 형태는 서로 집으로 갔을 때 크게 어려움 없이 깔끔하게 백이 우세했다면 지금 장면에서는 백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흙의 열분을 좀 조여 붙여야 되는 그런 형세이기 때문에 네. 신민준 구단이 그냥 무난하게 가서 좋은 것과 지금 뭔가 해야 되는 형세, 약간 이런 차이는 있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지금 이 변화가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실제로 신민준 구단이 먼저 손해를 감수하면서 흑도를 조여 붙이는 쪽으로 네.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공략해 가는지 감상해 보도록 하죠. 두텀을 이용한 그리고 중앙에 떠 있는 흑도를 이용한 또 방법, 판을 이끌어가는 방법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훨씬 고난도의 수법이 나올 거고요. 자, 변화의 여지가 생긴 만큼 앞으로가 더 재미있는 내용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신민준 선수와 셰커 선수의 주장전.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